촉한 무대장 요화작 선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요화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간주하지만 오히려 촉한에 인재가 있었는데도 대장감으로 쓸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유선을 비판하는 말이 신장이라고 불리는 관우, 연희 한정으로 이 관우의 수족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둘 정도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반박 불가인 가상인물인 주창,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창과 비슷하게 관우를 따르게 된 요화였죠. 촉한 무대장 요화작 선봉이라는 중국 속담의 주인공으로 촉의 인재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속담이자 그런 촉의 상황에서도 그나마 쓸만한 무장 취급은 받았던 오늘의 인물 요화입니다. 요화는 본래 요순이라는 이름인데 사망 오제의 요순과는 다른 한자를 씁니다. 자는 원검으로 형주 양양 사람이죠. 생물년이 명확하진 않지만 강요의 북벌에도 참가했던 기록이 있고 촉의 멸망 후 종해와 낙양으로 이동 중 사망합니다. 이 종해도 요청 컨텐츠 중 한 명이라 후일 다룰 건데, 인지도면으로는 요화가 종해보다 훨씬 높지만 요화는 종해 전에 코딱지만하게 남아있습니다. 여튼 이 요화는 양양 기고기에 따르면 대대로 면수 남쪽에서 고관을 지낸 명문가인데, 형조 공방 당시 관우의 주부로 임명되지만 관우의 패망으로 오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에게 돌아가려고 죽은 채를 한 후 노모를 모시고 당시 이릉대전을 일으켜 진군 중이던 유비와 자귀에서 만나게 되고, 유비는 기뻐하며 요화를 의도 태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비 최후의 결전이었던 이릉대전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갈려나가는 와중에도 생존왕 요화는 또다시 살아남습니다. 이후 제갈량의 참군이 되어 활약하다 우거기 장군 가절 영병주자사 중향후가 되는데, 관이가 장익과 나란히 하고 종해보다 앞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평전에는 배송지의 주석으로 화양국지의 기록이 실려 있는데, 장익과 요화가 대장군이 된 이후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왕평과 구부가 있더니 뒤에는 장익과 요화가 있구나라 했다. 란 기록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왕평은 한중 공방 이후 들어온 항장이고 구부는 기록이 1도 없습니다. 물론 구부가 왕평과 비견될 만큼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기록이 없으니 참으로 아쉬운 인물이죠. 여튼 이 왕평과 구부는 둘 다 요화보다 한참 뒤에 들어온 인재들이었는데 후배가 선배를 앞지른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거기에 요화는 후배들의 뒤를 잇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되니 참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겠네요. 여튼 이 요화는 한진춘치의 기록을 보자면 강요가 적도 전투를 일으킬 당시 전란이 끊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태운다고 하더니 백약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지모가 적보다 뛰어나지 않고 역량도 적으면서 용병이 끊이질 않으니 어찌 스스로를 보존하리? 시경에서 말하는 불자아선, 불자아후라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로다. 라고 혹평을 했는데,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잘 도와줍니다. 이후 촉한 멸망전의 강유가 요화를 은평 교두 수비장으로, 장익을 양환 관구의 수비장으로 맡겨야 한다고 했으나 유선이 무시했고, 그 뒤 종해와 등해의 진격에 요화를 답중으로 보내 강유를 지원하게 하였는데 결국 패하여 은평을 버리고 퇴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안 관구를 수비하던 장익과 동고을 또한 패하여 이 4명은 검각에서 만나 종회를 맡게 되죠.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등산왕 등해의 활약으로 촉은 멸망하게 되고, 요화는 264년 종해와 함께 낙양으로 이송되다가 도중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먼저 요화는 딱히 논란 같은 것은 없기에 요화를 두고 하는 중점적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화 황건적 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사실무근입니다. 그냥 연희에서 황건의 잔당으로 만들었을 뿐 정사에서 요화가 황건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서에도 없죠. 물론 요화가 황건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이 없으니 기록만을 보고 추측해야 하는 후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요화의 나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갈첨이 조정의 일을 통괄하게 되자 요화가 종해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에서 제갈첨이 만나러 가서 샤바샤바 좀 해야 하는 거 아님? 했는데 종해가 우리 나이가 70을 넘었으니 어린애 찾아가서 뭐 하겠소?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때가 258년이니 최소
70이라고 봐도 188년생 정도입니다. 십상시의 난이 189년이니 이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황건에 난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애기였을 거고, 만약 황건적 출신이 맞다면 황건적의 잔당들이 여기저기서 설치던 시기에 그냥 잔당들 틈에 낀 꼽사리 수준이었을 겁니다. 여튼 다시 나이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요화는 최소 70살까지 산 당시로 치면 엄청 장수한 인물이죠. 장수한 인물 중 유명한 인물로는 교주의 지배자 사섭, 오나라의 대사마, 여대, 사마팔달 셋째 사마부, 촉의 파직장인 내민 정도죠. 그러나 이 4명이 모두 인지도 면에서는 요화보다 한참 아래이기에 대부분 요화를 장수의 아이콘으로 삼습니다. 또한 촉한 무대장 요화작 선봉이라는 타이틀만큼은 지키면서 체면치레는 했는데요.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까지 살펴보죠. 촉한의 대장이 없으면 요화가 선봉에 선다. 풀이하면 이런 뜻인데, 촉한의 대장이 없으면 이란 실제로 쓸만한 인물이 없다. 요화가 선봉에 선다는 선봉에 쓸만한 애가 요화밖에 없다 정도로 보통 생각하지만, 보통 인재가 없다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즉 당시 촉에 인재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총나라 후반기 인재들을 보았을 때 왕평, 구부, 마충, 장익 같은 무장들도 존재했고, 정환, 비, 이회 같은 인재들도 있었죠. 그리고 인재가 부족했던 건 유비 사후부터 제갈량의 북벌 시기가 가장 빈곤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이후에는 그래도 자체 수급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재가 없다라는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타국의 인재가 더 뛰어났거나 인재 발굴 등을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지, 조선의 암군이라 불리는 선조시대에도 인재는 차고 넘쳤습니다. 즉 인재가 없었다와 같은 말은 인재를 제대로 발탁해서 쓸 군주의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합니다. 앞에 선조를 예로 든다면, 선조는 성격적으로는 부족한 군주였지만 치세의 인재 발탁과 기용면에서는 뛰어남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손권과 그 괴가 좀 비슷한 느낌이죠. 둘 다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건 잘했지만, 하나는 성격적 결함, 하나는 정치적 미스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즉 저촉한 무대장 요화작 선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요화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간주하지만, 오히려 촉한의 인재가 있었는데도 대장감으로 쓸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유선을 비판하는 말이 아닐까요? 요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화는 삼국 중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총나라에서 그나마 쓸만한 인재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왕평과 구부의 뒤를 잇는 차세대 인물, 관우의 패망부터 촉의 멸망까지 지켜본 인물로서 형주공방, 이릉대전 등 굵직한 전쟁을 다 치르면서도 살아남아 촉의 멸망까지 지켜본 걸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꼰대였습니다.